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고전시가 8강 64페이지 홍정유의 동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중요한 작품 3개를 순서대로 꼽으라고 하면 1번 7강에 있는 용부가, 2번 8강에 있는 동류가, 그리고 3번 6강에 있는 북천가,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류가는 기행 국문가사예요. 여행을 떠나는 국어로 적혀있는 가사 작품이고요. 여정, 돌아다닌 거, 견문, 본 거, 감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감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행가사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반드시 원관념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이 시험 출제의 포인트다. 자, 그럼 왜 얘가 중요하냐? 작년에도 그렇고 정철의 관동불곡이라는 작품이 이제 슬쩍 있었어요. 이게 정철의 관동불곡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로 관동불곡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기행가사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은 전형적으로 좀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만한 구간들이 있어서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류가 동쪽을 유람하는, 여행을 가는 그런 이야기. 금강산, 동쪽에 금강산이니까 금강산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고요. 국문가사라 읽기가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쭉 읽기거든요. 그래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내가 본 거 얘기하죠. 여정, 견문, 감상. 예, 여정이죠. 예, 견문이고요.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겨리로 밭을 갈고, 견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갈밭이 단단하다. 그러니까 토양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잘 썼고요. 쌍겨리는 2마리소로 밭을 간다는 얘기예요. 밭이 단단해서 주막에는 기름도 없고 소나무 가지로 불을 밝혔고, 그러니까 좀 가난하죠.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 아래에다 아궁이를 내서 불을 빼앗는 듯 하는구나. 갯버들을 잘라서 바자처럼 엮어서, 이제 이게 버드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엮어서 채마밭 둘러 울타리로 삼고,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 읍내로 나가서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으로 기와로 지붕을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은 덮었는데 빠져나온 틈 속에 하늘이 보인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집도 기와를 덮었지만 듬성듬성 덮었기 때문에 하늘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조금 가난하고 허술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읽기 편하죠, 얘가. 아주 깊은 두매산골엔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짓꾸민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거는 이제 나의 감상이죠. 여정견문 감상 중에 감상. 초4일. 자, 그리고 이 기행가사가 일기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우리 일기 쓸 때 어떻게 써요? 날짜, 날씨 이렇게 쓰잖아요. 날짜, 4일날, 날씨, 먹구름이 꼈어요. 일제일 출발하여 장옥에고 넘어갈 때 여정, 길은 굽어지고 돌사들이 험악하여 언덕은 가팔라서 본이 비탈길이라고 하는데 한 곡에 넘어서니 또 한 곡에가 높구나. 가기가 어렵다. 그 가운데 큰 냇가가 있고 수십여 간의 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쪽은 김성이고 저쪽은 회양이라 하류의 얕은 곳은 나룻배를 하나 메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은 다리가 없으니까 배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장마에 요 다리가 떠내려가 버리면 행인이 요 나룻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건네준다. 여기까지는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중략 이후부터 낼 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앉아서 삼천척, 그러니까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 바라보니 지금 폭포를 보고 있어요. 석벽 백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자, 이런 게 비유적 표현이잖아. 지규법을 썼고요. 석벽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원관념은 석벽이죠. 돌벽이죠. 돌벽. 허리가 꺾인 곳은 허리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죠. 진짜 허리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기슭에 의인법 사용하고 있고요. 허리가 꺾인 곳은 그 산기슭인데 거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비 온 뒤 화가 난 폭포는 의인법 사용하고 있고요. 몇 층을 보태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3층 정도로 떨어지는데 비가 많이 와서 4층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흰 비단, 은유법, 흰 비단, 네, 폭포를 얘기하고 있죠. 들이우고 옥기둥, 이게 기둥, 폭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운 듯, 은하수, 폭포를 얘기하고 있죠. 한고비가 공중에 있다. 은하수는 이제 요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번쩍번쩍 폭포 떨어지는 거 보면 번쩍번쩍 하니까 바위 밑에 깊은 못에 담아 부어 막 떨어지면서 이제 막 방아를 찢듯 찍어낼 때 안개가 피어오르며 흰 눈이 내리니 흰 눈은 그러니까 여기는 물보라죠. 폭포 아래에 있는 물보라.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이 여기다. 요만큼 구간에 정철의 관동벌곡에서 폭포를 본 구간들이 좀 있어요. 만폭동 폭포나 12폭포랑 묶어서 조인조인해서 내기가 너무 좋은 구간이에요. 여기가 제일 장관이다. 한참 구경 와서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이제 여정입니다. 남여를 타고 얘가 신분이 양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여는 뚜껑이 없는 가마예요.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물초로 가려고 했어요. 만물초라는 공간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그래서 만물초로 가다가 이제 온정을 지나기에 극락고개 넘어서 오리 정도를 가니 한 2km 정도예요. 2km는 금방이죠. 뭐 걸어가면은 뭐 금방 가요. 극락고개 넘으면 오리 정도 가니 주막 옆에 우물집을 지었기에, 우물집이 뭐냐면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 뚜껑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뚜껑 달아놓고 여기 두레박 하나 이렇게 놓은 이게 우물집이야. 우물집을 지었기에,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문처럼. 이걸 열어서 보니 상아탕이 놓였는데 우물이 2개인 거야. 더블 우물인데 두 군데는 똑같이 널쩍한 돈으로 네모나게 짜고, 우리 네모나죠 이렇게. 물빛은 흐리고 미지근하네. 보슬비가 내려서 주막에 머물어.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가 좀 내리니까 뭐 많이 가긴 좀 뭐하고 20일, 이게 아까 4일이었는데 이제 20일이 됐죠. 21일 아침밥 먹고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어 있는데 만물초로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스님과 주인이 가지 마라 만물초로. 왜냐면 만물초는 70입니다. 70이면 28km예요. 네. 근데 산 28km면은 진짜 개박센 거예요. 28km고 왕복 70리니까 이제 가는 데만 한 14km 정도 되겠죠? 네. 이제 완전 빡세요. 뭐 28km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하프 마라톤 정도잖아.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거기 가서 뭐 아무것도 못 보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보는 곳이니까 미끄러운 돌사다리를 올라가서 산민만 보면 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못 보니까 가지 마세요.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해서 복례산, 지금 금강산을 얘기하는데 금강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산의 이름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복례산은 여름산이에요. 여름 금강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놓고 다시 와서 만물초에 가보자. 날씨 좋을 때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갑니다. 이제 금강 내외산에 여기서 안녕하니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뚜렷하다라고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후반부에 요 구간에 물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요 구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강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해요.